아이들과 함께 떠나는 도쿄 자유여행. 특히 3박 4일 일정은 아이들에게도 즐거운 경험이 될 것이다. 숙소는 관광 명소와 전통적인 분위기가 어우러진 아사쿠사에 위치한 아파 호텔로 정했다. 호텔 주변에는 낮에 관광 후 잠시 휴식을 취하며 피로를 풀기에 완벽한 장소인 카페와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핫도그 가게, 현지의 분위기가 느껴지는 꼬치 가게가 있었다. 호텔 주변에 있는 사쿠라쿠라라는 카페에 방문했다. 열심히 걸어다니는 우리는 저녁 일정을 위해 잠시 카페에서 쉬기로 했다. 사쿠라쿠라의 시그니처 메뉴 중 하나인 고구마 무스 케이크다. 설탕만큼의 강한 단맛보다는 고구마 자체에서 오는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단맛이고, 입에 넣으면 아이스크림처럼 사르르 녹아내리는 부드러운 식감의 고구마 무스 케이크였다. 무스 안에 섞여있는 고구마의 고소하고 구수한 풍미가 디저트 전체를 감싸주고 이 고소함이 느끼함을 잡아주는 것 같았다. 고구마 무스 케이크는 차가우면서도 부드럽게 녹아내리는 크리미한 식감과 자연스러운 고구마의 단맛과 고소함이 조화를 이루는 포근하고 달콤한 디저트였다. 고쿄에 방문하기 위해 도쿄역에 도착했다. 이곳은 도쿄 마루노우치 중앙광장이다. 이곳의 가장 큰 특징은 뒤편에 자리한 도쿄역 마루노우치 역사이다. 1914년 개업 당시의 모습으로 복원된 이 붉은 벽돌 건물은 중후하고 아름다운 서양 건축 양식을 자랑하며 광장 전체의 역사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2017년 리뉴얼을 거치며 차량 동선을 정리하고 보행자 공간을 넓혀 시민과 관광객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역사를 감상할 수 있는 광장으로 탈바꿈했다고 한다. 잔디밭과 벤치, 나무들이 조성되어 도심 속의 오아시스 역할을 하고 있다. 광장의 양옆으로는 마루노우치 빌딩, 신마루노우치 빌딩 등 현대적인 초고층 오피스 빌딩들이 늘어서 있다. 고풍스러운 붉은 벽돌 역사와 세련된 유리 건물들이 대비를 이루며 도쿄의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보여주는 상징적인 풍경을 만들고 있었다. 도쿄역 마루노우치 중앙광장에서 서쪽으로 약 5에서 10분 정도만 걸어가면 황거의 넓은 회자와 돌담이 시작된다. 이 황거가 바로 옛 에도성의 터이다. 도쿄역 앞에 펼쳐진 마루노우치와 황거 일대는 에도시대 260여 년간 일본의 정치적 군사적 중심지였던 에도성의 유적 그 자체이며 도쿄역은 이 역사적인 중심지의 현대적인 관문 역할을 하고 있다. 파르페 맛집을 찾고 싶었는데 너무 멀어서 걸어가지 못하고 도쿄역 주변의 맛집을 찾아 방문했다. 도쿄의 택시비가 너무 비싸서 1시간 정도의 거리는 모두 걸었고 도쿄에 잘 되어 있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이번 여행은 우리를 매일 10,000보씩 걷게 했다. 비록 발바닥은 아프지만 지갑은 가볍지 않으며 지하 깊은 곳에서 지상까지 걸어 올라온 이 모든 순간이 나만의 도쿄 이야기가 되었다. 우리는 지금 가장 경제적이고 가장 깊이 있게 도쿄를 여행하고 있다. 오늘은 시부야구에 위치한 메이지 신사를 둘러보기 위해 방문했다. 메이지 신사는 메이지 천황과 그의 아내인 쇼켄 황태후의 영혼을 모신 신사이다. 신사 입구에는 거대한 도리이가 세워져 있으며 참배기를 따라 걷다 보면 신성하고 경건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본전으로 가는 길목에 기증된 일본 사케 술통과 서양 와인통이 전시되어 있어 동서양의 조화를 보여준다. 도쿄의 번잡한 도심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광대하고 울창한 숲속에 자리 잡고 있어 도심 속의 오아시스로 불린다. 신사부지는 약 70만 제곱미터에 달하며 이 광대한 지역이 모두 울창한 숲으로 덮여있다. 이 숲은 신사 창건 당시 일본 전국 및 해외 거주 일본인들이 기증한 약 365종, 12만 그루의 나무로 조성된 인공숲이다. 100년이 지난 지금은
자연 그대로의 상록수림처럼 보이며 도쿄의 중요한 녹지 공간 역할을 한다. 메이지 신사는 1912년에 사망한 메이지 천황과 1914년에 사망한 쇼켄 황태호를 기리기 위해 1920년에 창건되었다. 일본의 근대화를 이끈 상징적인 인물들을 모시는 곳으로 일본 신도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특히 일요일 오전에 전통 의상을 갖춘 신랑 신부의 신토식 결혼식 행렬을 볼 수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오늘이 그런 특별한 날이었다. 신궁은 일반 신사보다 격이 높은 신사를 의미한다. 참배를 마친 후 사람들은 작은 나무판인 에마에 자신의 소망을 적어 걸어두는 장소로 이동한다. 소원지를 가득 채운 에마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의 염원이 모여있음을 보여준다. 우리가 방문했던 날, 이인남의 사이를 지내는 날이었다.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추수감사절 같은 날인 듯하다. 신사의 분재를 봉헌하는 것은 신사창건 100주년 등 특별한 해를 기념하거나 메이지 천황 부부의 영혼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 위한 정성의 표시라고 한다. 센소지는 일본 도쿄도 다이토구 아사쿠사에 위치한 절로, 도쿄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이자 많은 참배객이 방문하는 인중신앙의 중심지라고 한다. 이 절은 도쿄의 과거인 에도 시대의 정서를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며 거대한 붉은 등불과 활기찬 상점가가 특징이다. 센소지의 중심 건물로 성관세음보살을 모시는 곳이다. 현재 건물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재건된 철근 콘크리트 구조이지만 장엄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다. 분당 앞에 있는 조포로라는 향로이다. 방문객들은 향로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머리나 몸에 쐬면 질병이 치유되고 건강해진다고 믿어 연기를 몸에 맞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센소지는 도쿄에서 일본 전통 의상 체험을 하기에 가장 인기 있는 장소 중 하나이며 기모노나 유카타를 입고 다니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모습은 이제 센소지의 활기찬 풍경의 일부가 되었다. 웅장한 카미나리문을 지나 활기 넘치는 나카미세 도리를 걸었다. 수많은 기념품과 전통과자 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히는 가운데 눈길을 사로잡는 곳이 있었다. 바로 진열장 가득 깃고 진한 녹색의 유혹을 뽐내는 말차 아이스크림 가게이다. 진한 농도 덕분에 단순한 아이스크림을 넘어 한 잔의 진한 말차를 마시는 듯한 풍미가 느껴졌다. 새벽에 비행기를 타고 오전에 하네다 공항에 도착한 우리. 11시쯤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하고 센소지 인근 라멘집을 찾았다. 자판기에서 주문한 티켓을 건네주고 잠시 기다리자. 드디어 뜨거운 김을 뿜어내는 라멘 한 그릇이 눈앞에 놓인다. 걸으면서 지쳤던 몸과 마음을 달래주는 듯 진하고 깊은 색의 육수 위에는 얇게 썰린 차슈 몇 점과 윤기가 흐르는 반숙 계란, 그리고 송송 썰린 파와 김이 먹음직스럽게 올려져 있다. 규카츠 가게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좁은 입구 밖으로 사람들이 길게 줄지어 서 있었다. 이 식당의 1시간 웨이팅은 기본이라고 한다. 우리는 기다려보기로 했다. 드디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좁고 아늑한 공간이 펼쳐졌다. 규카츠 접시 옆에는 규카츠를 원하는 굵기로 구워 먹을 수 있는 작은 돌 화로가 준비되어 있다. 젓가락으로 규카츠 한 조각을 집어 불판 위에 올리면 치익하는 경쾌한 소리가 들리고 겉면이 순식간에 익으면서 고소한 육즙이 피어오른다. 한국 노래방과는 달리 좁은 복도를 따라가면 개별룸이 늘어선 구조이다. 일본 음악을 좋아하는 친구들 충분히 J-팝을 즐길 수 있었다.
멀리 스카이트리가 보인다. 오늘 밤에 우리가 방문할 곳이다. 도쿄 스카이트리는 일본 도쿄도 스미다구에 위치한 전파 송출용 타워이자 도쿄의 상징적인 랜드마크이다. 2012년에 개장한 이 타워는 현대 도쿄의 스카이라인을 정의하는 건축물로 자리 잡았다. 밤이 되면 아름다운 LED 조명으로 타워 전체가 빛난다. 대표적인 두 가지 조명 패턴이 있다. 미키라는 스미다강의 물을 상징하는 하늘색 조명과 미야비라는 우아함과 격조를 상징하는 보라색 조명이다. 30분 정도 기다리다 전망대에 오르기로 했다. 도쿄 스카이트리 전망대로 오르는 엘리베이터는 단순한 수직 이동 수단이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속도, 분속 600m을 자랑하고 일본의 섬세한 예술성이 결합된 특별한 탑승 경험을 제공한다. 분속 600m의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덴보데크나 덴보해랑에 도착했을 때 눈앞에 펼쳐지는 도쿄의 풍경은 그야말로 압도적이고 장엄했다. 도쿄 스카이트리의 가장 큰 매력은 압도적인 높이에서 도쿄 시내를 360도로 조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시야가 탁 트인 넓은 공간에서 도쿄의 도시 경관을 감상할 수 있다. 도쿄의 수많은 건물들이 레고 블록처럼 촘촘하고 질서정연하게 바닥에 깔려있다. 초고층 빌딩마저 발 아래 작은 점처럼 느껴진다. 건물 사이를 뱀처럼 휘감아 달리는 고속도로 위로 자동차들이 마치 개미처럼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 이는 쉴 틈 없이 돌아가는 도쿄의 심장부를 보여주는 것 같았다. 바로 아래로는 센소지 근처를 흐르는 스미다강이 은빛 줄기처럼 구불구불 이어져 도심 속에서 자연적인 곡선을 그리고 있었다. 이곳은 맥주 애호가들에게 천국과 같은 장소로 스카이트리 관광 후 편안하게 전 세계의 다양한 맥주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다. 이곳의 하이라이트는 도쿄 스카이트리가 올려다보이는 테라스 석이다. 넓은 테라스석에서 시원한 맥주를 마시며 거대한 스카이트리의 야경을 감상하는 것은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오늘 저녁은 오코노미야키를 먹기로 했다. 스카이트리 전망대를 둘러본 우리는 스카이타워에 있는 다루마라는 식당을 찾아보기로 했다. 다루마라는 식당에 도착했다. 이곳 또한 40분 웨이팅은 기본인 곳이었다. 서빙하는 직원이 능숙하게 반죽과 양배추, 고기 등의 재료를 둥글고 두툼하게 섞어 달궈진 철판 위에 올린다. 치익하는 강렬한 소리가 철판에 닿는 순간 사방으로 울려 퍼지며 식욕을 자극한다. 오코노미야키의 가장자리가 서서히 노릇해지면서 익어간다. 아래쪽 면이 단단해지면 주방장은 주걱 두 개를 이용해 솜씨 좋게 휙 하고 뒤집는다. 뒤집힌 면에서는 이미 먹음직스러운 갈색빛이 감돌며 깊은 풍미를 예고한다. 충분히 익은 후 오코노미야키는 접시에 옮겨지거나 토핑을 얹는 마지막 단계에 돌입한다. 걸쭉하고 진한 오코노미야키 소스가 표면을 듬뿍 덮어서 뾰족한 주둥이에서 흘러나오는 하얀 마요네즈가 격자무늬나 소용돌이 모양으로 뿌려지며 대비를 이룬다. 식당 문을 열고 나오자마자 방금 먹은 오코노미야키의 든든함과 기분 좋은 포만감이 온몸을 감싼다. 스카이트리 타운의 화려한 조명들이 보석처럼 빛나고 고개를 높이 들어올리면 하늘 끝까지 닿아있는 스카이트리가 계절에 맞춘 조명을 밝힌 채 웅장하게 서있다. 그 압도적인 풍경에 나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진다. 사람들의 북적임에서 벗어나 끝을 버려오는 걷기 시작했다. 기분 좋은 이 시간 전도래를 흥얼거리며 말장난을 하며 같이 웃었다. 이 시간이 우리를 참 행복하게 한다는 생각에 오늘도 정말 괜찮은 하루였다는 생각을 했다. 강물에 비친 도시의 불빛들이 물결에 따라 일렁이고 시원한 밤바람이 뺨을 스친다. 낮에 소란함이 잦아든 도심의 밤은 의외로 고요하고 다정하다. 복잡했던 생각들은 잠시 뒤로 밀려나고 지금 이 순간에 나와 밤 공기만이 존재하는 듯한 평온함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시부야에 도착했다. 사방에서 쏟아지는 네온사인과 대형 전광판의 현란한 빛의 홍수에 압도되는 것 같다. 전광판 속의 광고 영상과 거대한 빌딩들의 불빛이 밤하늘을 밝히며 도시의 에너지를 시각적으로 폭발시키는 것 같았다.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사방에서 쏟아져 나와 교차로를 가로지르고 보행자들은 빠른 걸음으로 혹은 잠시 멈춰서서 이 거대한 인파의 흐름에 쓸려다녔다. 수많은 인파와 차량, 상점의 열기로 인해 공기는 약간 후끈하면서도 밤의 서늘함이 더해져 독특한 질감을 형성하는 것 같았다. 공기 중에는 미세한 먼지와 함께 주변 음식점에서 새어나오는 다양한 음식 냄새가 섞여 코를 자극했다. 시부야의 화려함과는 또 다른 신주쿠 뒷골목 특유의 편안하고 인간적인 분위기 속에서 우리의 하루 일정을 마무리하는 소박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느낄 수 있었다. 한참을 걸었던 우리는 가벼운 맥주 한 잔으로 기분 좋게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이었다. 아키하바라역 주변부터 거대한 빌딩 전체를 뒤덮은 애니메이션, 만화, 게임 캐릭터가 그려진 화려하고 알록달록한 광고판과 간판들이 눈을 즐겁게 한다. 강렬한 색채와 역동적인 그림들이 거리를 가득 채우고 있어 활기가 넘쳐 보였다. 걷는 것에 지친 우리는 근처의 작은 이자카야에 들렀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발을 끌며 걷던 다리에 해방감이 찾아왔다. 자리에 앉아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숨을 돌릴 수 있었다. 하라주쿠는 단순히 거리를 걷는 것만으로도 일본 젊은이들의 폭발적인 패션 감각과 문화적 에너지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곳이다. 해리포터 매장의 외관이나 입구부터 해리포터 시리즈 특유의 신비롭고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풍겼다. 이러한 분위기가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했다. 다케시타 거리에 들어섰다. 좁은 거리에는 10대와 20대 초반의 젊은이들과 관광객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빈다. 활기찬 대화 소리, 상점에서 흘러나오는 K-팝, J-팝, 그리고 호객하는 직원들의 목소리가 뒤섞여 시끌벅적했다. 이 거리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패션이다. 상상력을 뛰어넘는 독특한 스트리트 패션, 화려한 액세서리, 빈티지 의류 등 다양한 스타일을 입은 젊은이들이 거리를 캣워크 삼아 걸어다녔다. 복잡한 공간에서 개성있게 살아가는 젊음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었다. 하라주쿠에서 로스트 비프를 먹기로 했다. 이곳은 로스트 비프 오노 하라주쿠점이다. 이곳은 도쿄에서도 손꼽히는 로스트 비프 덮밥 전문점이다. 매장이 매우 좁아 우린 복도에 자리를 잡았다. 밥 위에 선명한 붉은빛이 도는 로스트 비프 슬라이스들이 마치 성벽처럼 정교하고 아름답게 층층이 쌓여있고 맛있는 소고기 덮밥이었다. 근처에 맛집이 하는 디저트 집을 찾았는데 웨이팅이 너무 길어 들어갈 수 없었다. 아쉬움을 뒤로한 우리는 호텔로 돌아가기로 했다.